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작품입니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 식물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삼투압으로. 거기에다가 심박계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두 개를. 그걸 측정해서 그 식물이 반응을 하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밑에서 음악으로 바꿔주는 작품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야, 앞으로는 화분이 말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딱 가진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배고파 아니면 뭐 목말라요. 이 말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제가 인공지능이 식물이 물이 부족하다는 걸 딱 인식하면 화분이 말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보면은요, 사업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 저거 만들면 대박이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걸 난초를 키우는데 물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뭐 필요가 없어요. 난초가 말할 텐데 물 주세요 그러고, 그죠?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렇게 막 제품들이 다 바뀔 거예요. 화분도 바뀌는데 여기 있는 책상, 의자는 안 바뀌겠어요? 다 바뀝니다. 전부 다 인공지능 탑재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배우면 직업을 갖고 그 다음에 내 업이 생기고, 저는 인공지능을 배운다고 표현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도 어찌 보면 사람이잖아, 인공지능. 그래서 내가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직원이나 비서를 나한테 채용하는 거고, 그걸 채용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산다, 이런 컨셉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아예 안 해요. 요거 그림 하나만 보여주고,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본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눈은 보지 못하고요, 귀는 듣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눈은 센서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뇌가 상상합니다. 컴퓨터랑 똑같아요. 귀는 안 들려요. 귀는 소리가 들어오면 음파로 바꾸고 그 데이터를 바꾼 다음에 뇌로 보내죠. 그러면 뇌가 생각해. 아, 이게 새소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귀신도 보고 잘못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눈으로 본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딱 하고 나면 인공지능도 똑같은 거예요. 인공지능도 서버가 있고 데이터가 들어가면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줘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인공지능과 사람은 동일하게 작동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은 공부하는 게 공부한다는 기보다는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게 공부한다고 해요. 사실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인공지능 똑같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읽었고요, 모든 음악, 영화 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Q가 벌써 150을 넘어간 거예요. 인간하고 똑같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뉴스를 보시면 어느 회사 인공지능은 어떤 기를 쓴다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을까? 데이터를 때려 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GPU 얘기밖에 안 하고 서버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어떤 데이터를 찾아내는 역할만 하는, 그렇게 되는 걸로 쉽게 생각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인공지능 공부할 게 없어요. 기술적으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화하고요, 말로 하고 걔가 나한테 답을 주는 거예요. IQ가 지난달에 150, 지금 아마 또 8월 달에 150이 됐는데 아마 더 올라갔을 겁니다. 올 말까지 IQ 200이 된다고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안 잊어먹어요. 사람은 책을 읽으면 잊어먹는데 얘는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IQ가 좋아지기만 하는데 아마 올 말로 200 넘어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죽어서 나까지 인공지능 같이 살 수밖에 없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랑 남자랑 사진 찍어서 야, 우리 애 어떻게 생겼어? 물어본 다음에 부모님한테 쫙 뿌려. 우리 애 이렇게 나와요. 걔는 나올 생각도 없어. 근데 벌써 갖고 놀아. 그리고 죽잖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뭐 손자 생일 때 오세요. 그래갖고 노래 시켜요, 우리. 죽은 지 한 몇십 년 됐는데. 할아버지 오세요 이래가지고. 이미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랑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분홍색이 핸드폰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30가지 이상의 인공지능 들어있고요, 작동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핸드폰 인공지능 쓰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벌써 안경 나왔어요. 안경에 화면이 뜨는데 어떻게 이걸 치겠어요? 안 됩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갑자기 스마트폰 없어지잖아요? 못 써요, 이거를. 그러면 걷다가 전화 딱 하면 화면이 딱 뜨는 거죠, 안경에. 누구냐? 이렇게 말만 하면 돼. 그런 세대에 어떻게 내가 핸드폰 들고 다니고 노트북 들고 다니겠어요? 개발자 빼고는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가요, 20대보다 70대가 많아. 여기 70대가 좀 있잖아요? 딱 중간 나이가 47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뭐 30살이다, 나이 먹었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60살 먹고 놀잖아요? 우리나라 망한다니까, 진짜. 그래서 내가 계속 시니어들 인공지능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일해야 된다. 50대 넘으신 분은 상당히 운이 좋은 거예요. 실제 모든 경험을 했고, 몸으로. IT 시대도 겪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딱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는 쓰면 돼요, 잘 활용하면. 그런데 30, 40대 이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랑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렇고요. 인공지능보다 못하면 채용을 안 합니다. 전쟁터고요. 20대 이하는 인공지능 속에서 할 거예요. 앞으로 경험 안 할 겁니다. 피아노 안 칠 거고 기타 안 칠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더 잘해주는데 뭐 한다고 그걸 하겠어요.
인공지능 속에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 보듯이. 글을 이쁘게 써야 된다고 막 글 연습하고 난리 났었어요. 지금 합니까? 타이핑하면 훨씬 더 글을 잘 쓰는데. 지금 디자인계는 한 번도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그냥 마우스로 깨작깨작하면 3D 모델링 하는데 누가 손으로 3D 그리고 이거 하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이렇죠. 야, 그래도 하겠지. 기타, 권투, 축구 하겠지. 안 할 겁니다. 진짜 제가 자명합니다.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엄청난 시간 낭비에 돈 낭비에 그냥 1시간이면 음악을 만들 수 있는데 10년 동안 피아노를 쳐야 돼. 이 누가 어떤 걸 결정하시겠어요? 돈은 똑같이 번다면. 부모 입장에서 야, 쓸데없이 피아노 하냐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런 세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지 걔네들의 세상이 이해가 돼요. 입으로만 먹고 사는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인간. 저는 인간은 말하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말로 일이 안 되니까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했던 건데 이제는 말로만 하면 되니까 진짜 말로만 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다 해주고 로봇가 다 일을 해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인공지능 한두 개만 잘해라. 큐레이팅이라는 게 전시장에 가면 큐레이터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전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쁜 거 막 전시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큐레이팅이라고 그러고 인공지능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뭐 A라는 인공지능, B라는 인공지능, C라는 인공지능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걸 해보는 것 큐레이팅인데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쓰는 기술. 첫 번째, 스마트폰하고 입만 가져와라. 쓸데없는 거 갖고 오지 말고. 왜냐하면 노트북 들고 오는 순간 노트북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질문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반복해서 많이 말하라고. 사람한테 우리가 전략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막 말하는 거야 그냥. 야, 이것 좀 해줘. 근데 이거 A4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뭐 배경, 뭐 맥락, 설정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그냥 말하면 돼요. 말을 많이 반복해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반말하셔야 돼요. 인공지능은 불만 많은 놈한테 일을 잘해요. 칭찬해주는 순간 방만해집니다.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때 답을 잘하냐. 그랬더니 반말하고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더 잘해준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이게 인공지능 잘 쓰는 기술이에요. 더 이상 인공지능 내부가 어떻게 생겼네, 언제 뭐 53년도에 나왔네 이런 얘기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비서를 채용했고 얘한테 내가 어떻게 일을 시킬 건가만 고민하시면 인공지능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인공지능에 있는 마이크를 쓰면 안 돼요. 인공지능에 있는 마이크를 쓰면 얘는 대화형이야. 대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순간 답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키보드 마우스를 써야 돼요. 저기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저 키보드 마우스를 빼놓으세요. 밑에. 그러면 10분, 20분 얘기해도 얘는 계속 듣고만 있어요. 계속 잔소리 하다가 야 그려줘 이래야지 뭐 딱 정해서 요거 그려줘 딱 했는데 말이 끊겨. 그러면은 중간에 제가 일을 해버리잖아요. 답을. 그럼 막 꼬이는 거야. 막 정신없어 내가. 우리 시니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요거 설정을 키보드 마이크를 밖으로 빼고 그 마이크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옛날 직업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손이나 발로 했어야 되는 거야.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었고 현재 직업은 인터넷으로 주로 합니다. IT 시대니까. 옛날에는 힘세서 막 농사지면 돈 벌었어. 지금은 컴퓨터 잘 써가지고 IT로 뭐 만들면 돈 벌어.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AI를 탑재한 사람, 그러니까 AI를 고용한 사람이 이길 겁니다. AI를 개발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개발자는 어차피 개발 인프라를 깔 건데 AI를 잘 쓰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탑재한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절대 AI를 배운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소설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인공지능 하나나 두 개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미나이 하나 쓰고 그림 하나 잘 그리면 소설가는 당연히 됩니다.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인간이 하는 직업을 7개로 구분해 봤거든요. 거기에 직종들, 직업인 다 써놔봤잖아요. 제가 저걸 다 써보니까 거기다 다 AI를 붙여본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몇 개 없어요. 이만한 직업이 써야 되는 인공지능은 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마 전 세계 처음 해봤을 거야.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AI로 뭘 써야 되냐? 그랬을 때 조금만 쓰면 되는 거죠.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AI 시인이 될 거야? 그러면 저거만 쓰면 돼. 나는 AI 소설가 될 거야? 저러면 되고. 각 과목별로. 우리가 옛날에는 국어, 수학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다 수업으로 만들면 과목이 몇백 개가 될 것 같아요. 위험하다, 없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저거 다 가르쳐야 돼요. 뭐 AI 소설가 되고 싶은 사람, 시인 되고 싶은 사람 다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인공지능 붙여서 AI 시인 교육, AI 뭐 소설가 교육, AI 화가 교육 다 나올 수 있잖아요. 학원이 저렇게 바뀌어야죠. 그런 거죠. 직업이 이렇게 많아요.
대박이죠. 이 학원 하시는 분들 딱 생각이 지금 딱 바뀌시면, 원장님들이 바뀌면, 야, 간판을 바꾸는 거야. 야, AI 화가반 딱 하는 거예요. 오겠죠. 빨리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빨리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솔선수범을 보이려고 전부 다 해요. 막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막 하려고 막 하고 있고요. 지금 수익들이 창출되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 저거 왜 해야 그러지만 실제 블로그가 돈 벌기 제일 쉽고요. 많이 버는 사람 많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옛날에 블로그 쓰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사진 찍고 글 써야 되는데 지금은 달라요. AI를 통하면 저렇게 제미나이 써서 제가 하는 걸 해주는데 하나 쓰는데 2분, 3분이면 씁니다. 그거 쉽죠. 그러니까 많이 쓸 수 있고 빨리 내 블로그를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이 많습니다. 체험단 블로그 써주기도 하고 뭐 행사 홍보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책을 써야 되잖아요. AI로 내가 소설가나 수필가나 시인이 돼서 책 써서 돈 벌겠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다 무료로 등록하는데 많이 생겼어요. 책 쓰는 방법도 제가 4개로 구분해 놨어요. 자, 그다음 노래 만들어서 돈 버는 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사진 한 장 띄워놓고요. 1시간 동안 노래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가수들과 저작권 계약할 리가 없잖아요. 노래 만드는 방법 4가지. 이거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요. 유튜브 만드는 방법 제가 7가지. 제가 일부러 7가지로 맞춰놨는데 돈 버는 방법.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을 또 애들이 어떻게 돈 버나. 어떤 애들이 막 1,000만 원 벌었다, 2,000만 원 이러는 애들 거를 제가 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자동화 시켜놓으면 돈 됩니다. 이거 하는 것도요. 시니어들은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림 그리는 거, 화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림 그릴 때 프롬프트는 단순합니다. 그냥 단어나 나열치기로 하면 되는데 그리는 법을 여러 가지 제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 청장님이 얘기하시는 직업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것도 제가 계속 고민하고 어느 정도 좀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직업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것도 제가 계속 고민하고 어느 정도 좀 제가 정리를 했어요. 뭐가 달라지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보험 FC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해서 보험을 가입시키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막 보험사에서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랬었는데 A라는 사람의 신상명세를 그대로 인공지능에 집어넣어. 이 사람은 강남에 살고 몇 살이고 뭐 좋아하고 전화했을 거 아니야. 다 때려 넣어. 그 다음에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거야. 보험 가입시켜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또 물어봐. 걔가 이렇게 답했는데 내가 뭐라고 답해야 걔가 좋아하지? 또 물어봐. 그러면 내가 할 말도 만들어줘요. 그러다가 또 야, 얘가 죽어도 가입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 또 꼬셔야 되냐? 그럼 또 얘기해줘요. 이게 뭐냐면 맞춤형으로 상담 가기 전에 쭉 이어폰 끼고 계속 말하면서 가면 내가 완벽히 공부됐잖아요. 훈련됐잖아.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제가 반박하면 무슨 말 해야 되고 나 공부하고 간다고. 만나러 가면서. 그럼 계약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보험 FC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마케터. 애터미를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 봤는데 얘는 홍보입니다. 홍보. 애터미의 물건 나오는 거를 나만의 인공지능으로 그려달라고 그래서 나만의 포스터 만들고 나만의 홍보자료 만들어서 유튜브나 단톡에 올리고 마치 내가 사장처럼 거기 내 얼굴도 집어넣고 이런 거를 배우시면 계속 나를 홍보할 수 있잖아요. 일부러 막 뭐 물건 사세요 이런 말 필요 없이 그냥 멋있게 만들고 계속 올리다 보면 세뇌되거든요. 광고라는 게. 내가 학원 원장이야. 학원 원장이면 이제 학원이 바뀔 거는 알겠죠. AI가 오면서 학원이 바뀐다고는 아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제 완전히 학원이 바뀔 거다. 그리고 오히려 AI 학원이라는 AI를 앞에 붙여놓고 어떤 거든 질문하면 다 해줄 수 있고 지금부터 화학가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야 돼. 일타 강사 알았지? 이러면 걔가 바로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 질문하면 화학에 대한 건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K-팝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억울해 그냥 억울해. 노래방 진짜 억울해. 한 번도 부르러 오지도 않아. 이게 왜곡돼 있어요. K-팝이 좋아지면 K-팝 산업이 좋아져야 되는데 몇몇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막 공연해가지고 몇백억씩 가져가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 AI 때문에. 그러면 AI 노래방이 생기면 이제는 외국 관광객이 K-팝으로 왔으면 최소한 노래방 가서 K-팝도 만들어보고 지가 만든 K-팝 불러보고 또 미국 가면은 또 그 노래 찾아서 부르고. 만화가요. 만화 시장이 옛날에는 만화가만 돈을 벌었어요. 웹툰 시장이 열리면서 만화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꼭 만화가가 아니라도
전 국민의 타깃이 됐고요. 애들이 전부 다 그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야. 외국 관광객들도 케이팝으로 왔으면 최소한 노래 부르고 가야지 한 번이라도. 안 부르잖아요.